역사의 수레바퀴는 때때로 잔혹할 정도로 공정하게 돌아갑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그 추락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오늘 6월 5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위대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상박물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차량 제공, 측근에 대한 허위 급여 등 약 3억 3,4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대북 송금 800만 달러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재명의 공모 혐의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이화영과 이재명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였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고의 기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변론의 가치가 없다. 2심의 판결은 변경할 이유가 없이 확고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천명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금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국내외 사법적,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하게 확대되어 나갈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엔은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등 미국 법령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화영의 유죄 확정은 이재명과의 공모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추진 중인 방탄 입법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에 진행되는 모든 재판을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84조를 왜곡해서 이미 기소된 재판에서까지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민 여론은 이런 방탄 입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함께 진행되었던 전체 투표자의 64%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판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의사였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에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헌법의 원칙과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반국가적이고 반공화주의적인 중세 계급사회로 회귀하는 반란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방탄입법이 계속 강행된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현대 법치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이화영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이재명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 제재 대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미 이재명을 글로벌 마그니츠키법과 국제 비상경제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여러 차례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입국 금지,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재명의 북한 송금 사건은 그보다 더 심각한 국제법 위반 사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GRS 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의 불법 송금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제재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국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인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불법 행위는 더 이상 한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범 이화영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이화영은 물론 이재명 역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블랙리스트, 즉 입국 금지, 금융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7일 미국 워싱턴 한인회 회장 출신 신동영 목사는 미국 정부와 유엔에 이재명을 공식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 기관은 미국 국무부, 재무부, 유엔 안보리,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였습니다. 고발의 핵심 혐의는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의 불법 송금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 23975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 사건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발 근거는 국제비상경제권법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입니다. 이 법률들은 중대한 국제범죄자,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금융재산,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권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을 이유로 금융제재와 입국 금지를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정권, 니카라과의 요르테 정권 역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금융제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국제적 대응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재명 역시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신동영 목사의 이번 고발은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 미국 내 우파 네트워크와 보수 정치권이 총동원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시민단체와 강성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이재명의 불법 송금을 유엔 차원에서 응징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자신을 지켜준 보온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사면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최고의 정점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기만한 권력자의 말로를 수없이 증명해 보여왔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그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잔혹한 응징은 권력자들에 던지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정용재님, 이익준님, 정의의 불꽃님, 김진학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